4교시 시험지를 보시면 볼까요? 1번 문제는 내진 설계 기준이네요. 그죠? 내진 개정돼서 내진 설계 내진 가지고 하루 왼종일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문을 보시면 보세요. 배관, 가압송수장치, 제어반. 배관의 내진 설계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번 문제가 내용이 엄청 많은 문제예요. 그죠? 내용이 많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뭐 예상했던 거니까, 그죠? 쓸 수 있고. 2번 문제를 보시면 NFPA 25 수계소화 설비 점검 시험 유지관리. 이건 저도 찾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2번 문제를 건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거 건들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문제풀이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데 점검, 시험, 유지관리잖아요. 테스팅 뭐죠? 점검, 테스팅, 점검, 인스펙션, 시험이 테스팅이고, 인스펙션, 테스팅, 유지관리, 모니터링, 맞나? ITM? 관련돼서 문제가 기출이 계속 나왔었어요. 디젤 엔진을 뭐 몇 분 동안 유지해야 되니 많이 막 그래가지고. 요 NFP25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번엔 통째로 물어봤어요. 수계소화 설비의 ITM. 대상 설비별, 그것도 대상 설비별로 그래. 이거 어떻게 다 씁니까?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은. 2번 어려워서 쓰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으나 모르겠어요. 3번, 이거 기본 문제다, 그죠? 모든 수험생이 분들이 이제 쓸 수밖에 없는 본질 안전 반복 구조. 기본 문제 다 썼을 거고, 4번 보시면, 4번에 이제 배관 식별 표시인데, KSA 0503에 의한 소강 배관 표시 방법에 대해 설명하죠. 이것도 내용을 찾아봐야 아는 문제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4번하고 2번이 곤란해요, 쓰기가. 모든 수험생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5번. 이 5번은 전기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접했던 문제니까, 그죠? 5번은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5번. 6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것도 기본 문제 아니겠어요? 문제가 지금 보니까 몇 번이죠? 1번, 3번, 5번, 6번은 쓸 수 있네. 쓸 수 있어요. 2번하고 4번은 쓸 수 없을지 몰라도, 이제 4번하고 2번을 쓸 수 있을 이제 우연찮게 알고 계신 분들이 수험을 봤다. 그러면 이제 필히 써야 되겠죠.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기회니까 써야 돼요. 근데 나머지 이 항목에서는 다 기본 문제인데, 요 유도등 LED가 이제 전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답안을 깊게는 못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를 깊게는 내용을 한번 쭉 보시죠. 내용을 먼저 내진 설계를 보시면, 내진 설계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이 나와서 다음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만의 뭐랍니까 그 컴탁이라고 그러나 상당히 오판이에요. 내진 설계 개정됐기 때문에 나와야 할 문제가 엄청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다음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먼저 이제 질문을 물어본 걸 보시면, 옥내소,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의 배관, 가압송수장치, 제어반이네요. 그죠? 내진 설계는 첫 번째는 수조에서의 수조, 아니고 수계소화 설비니까 수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원에서의 내진 대책, 그 다음에 가압송수 장치에서의 내진 대책,
그죠? 세 번째, 배관에서의 내진 대책. 네 번째, 기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이 내진 대책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지진 하중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정된 내용의 공통사항을 보시면 지진 하중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 내용을. 지진 하중의 정리는 첫 번째, 건축물 내진 설계 중 비구조 요소의 설계 지진력 산정 방법에 따른 지진 하중에 따라서 정합니다. 우선. 그래서 비구조 요소의 설계 지진력 산정 방법을 찾아보시면 수평 지진력, 수평 설계 지진력, 수직 설계 지진력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요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비구조 설계 지진력 산정 방법을 보시면, 그래서 이 수식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이거 저 좀 썼던 거 IP, RP에 뭡니까? 0.4 AP, SDS에 WP에 1 플러스 맞나요 저거? 1 플러스 2 HZ, 그죠? HZ에서 각각 명시해 줘야 되겠다, 그죠? 중요도 계수, 반응 지수 맞나요? 반응 지수, 네? 증폭도 계수, 이게 증폭 계수, 그죠? 가속도 계수, 가동 중량의 건축물의 높이에 소방 대상물 설치 높이, 그죠? 그러면 소방 대상물 설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평 지진력이 크다는 얘기네, 그죠? 아니 건축물이 있으면 옥상 2차 수원의 저수조, 1차 수원의 3분의 1은 옥상 수조를 두잖아요. 그죠? 이 건축물, 이 수조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받는, 지진 하중의, 뭡니까? 수평 지진 하중에 받는, 지진력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죠? 큽니다. 건물의 중요도 계수가 어떻고, 뭐, 가동 중량의 높이 어떻고, 이 수식에 따라서 지진력의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평 지진력이고, 지진력은 그 정적,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정적, 등가 정적 하중이라고도 하는데, 지진력은 뭐 S파도 있고 P파도 있고 러브파, 여러 가지 그 지진 관련된 진동 파야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동적 지진 하중 계산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시뮬레이션 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정적, 등가 정적 하중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하중을 우리는 지진력 또는 지진 하중, 수평 설계 지진력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수직 설계 지진력은 이제 이 비구조 요소 설계 지진력 산정 방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아시면 되고, 이 지진 하중 공통사항에서 소화 배관 수평 지진 하중은 우리 소화 배관에 수조라든지 가압송 수자 장치라든지 이런 비구조 요소의 이게 건축물의 내 구조 요소가 아닌 비구조 요소의 설계 지진력 산정 방법은 요 식에 따르되 뭡니까? 소화 배관의 수평 지진 하중은 설계 응력 설계법으로 산정을 합니다. 설계 응력 산정법. 이 설계 응력 산정법이라면 뭡니까? 이 설계 지진력의 0.7을 곱한 값을 수평 설계 지진 하중으로 계산하네요. 그럼 두 번째는 지진력 산정 식이 뭐가 나옵니까? 허용 응력 설계법 산정 중
이 내용 전에 두 번째 허용응력 설계법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소화배관의 수평 지진화중은 허용응력 설계법으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허용응력 설계법은 지진계수를 곱해주죠. 지진계수가 우리 내진 설계 기준 별표에 보시면 표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설계 저기를 그리고 허용응력 설계법, 이 허용응력 설계법 두 번째는 허용응력 설계법이고, 이 허용응력 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정할 경우는 이 비구조 요소 수평 지진력의 70%를 곱해서 산정을 해주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흔들림 버팀 때 수평 지진력에 의한 유효 수직 반력에 견디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흔들림 버팀 때 흔들림 버팀 때 유효 수직 반력이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지진력이라 함은 첫 번째 건축 비구조 요소의 수평 지진력을 요 값을 가지고 우리 소방 구조 요소가 아닌 비구조 요소의 뭐 장치류라든지 수조, 가압성 주장치 이런 장치에 적용할 수 있고, 허용 응력 설계법에 의해서 지진 개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 이 허용 응력 설계법 외에 따르게도 구할 수 있는데, 그 법은 이 수평 지진력 비구조 요소 설계 응력법의 비구조 요소의 수평 지진력의 70%를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소방 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허용 응력, 지진력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그 흔들림 버팀 때는 별도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버팀 때는 흔들림 버팀 때가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버팀 때 길이 L의 버팀 때고, 버팀 때가 횡방향 버팀 때, 종방향 버팀 때 있잖아요. 횡방향 버팀 때, 종방향 버팀 때에 수평 지진력이 있고, 수평 지진력에 따른 작용력이 있을 거고, 그죠? 수평 작용력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수직 작용력이 있습니다. 수직 작용력. 이 수직 작용력이 받는 유효 흡입 반력은 기준은 이렇게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수직 각도라고 보시면, 이 수직 각도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수직 반력의 수평 반력이 되겠네요. 그죠? 수직 반력의 수평 반력. 네? 그러면 유효 수직 반력은 탄젠트 셀타분의 수평력,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죠? 여기서 봅시다. 수평 설계 지진력이 0.5 가동 중량을 초과하고, 버팀 때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45각도 미만일 경우는 유효 수직 반력이 견디도록 한다. 요 기준이 되겠다. 그죠? 그죠? 자, 지금 내진 설계를 가압성 수장치하고 배관하고 제어반을 물어봤는데, 이 내진 설계의 기본은 지진력 산정에 따릅니다.
지진력 산정 관련된 내용을 지면 할애를 좀 한 페이지 정도 해줘야 돼요. 이 지진력 산정 방법에 따라서 가압송수 장치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고, 배관의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고, 제어반의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답안 구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력 산정 기준을 본 상태에서 가압송수 장치, 지금 지문에서 물어본 건 배관, 가압송수 장치, 제어반 이래 순서였는데, 가압송수 장치 먼저 썼어요. 저는 가압송수 장치는 방진 장치가 없을 때 고정한다. 앙카볼트로. 앙카볼트로 고정하는 값은 뭐예요? 이거 비구조 요소의 수평 설계 지진력. 예? 요거를 산정해서 이제 이 값이 뭡니까? 요 값이 요게 요 값이네. 그죠? 값이에요. 그리고 방진 장치가 있을 때는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고, 내진 스토퍼 응답 증폭 내에서 뭐 H값을 조정하고, 이건 뭐 우리 내진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이니까, 화재 안전 기준, 내진 설계 기준 고시된 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게 방진 장치가 없을 때는 고정하고, 방진 장치가 있을 때는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고, 가용성 이음 장치 설치하고, 요게 이제 개정됐죠. 가용성 이음 장치, 플렉시블 조인트. 세 가지 쭉 적으시면 되고, 배관에서의 내진 설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배관에서 내지는 상당히 많아요. 보자고요. 배관에서 내지는 첫 번째 지진 분리 이음. 지진 분리 이음을 플렉시블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플렉시블 커플링은 뭐 지진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흡수하는 이음새, 그죠? 입상관 부근에 설치해서 작은 변이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배관에서의 내진 설계, 가압송수 장치 내진 설계는 단단하게 앙카볼트로 해서 고정시키고 수평 지진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플렉시블 가역성 이음 장치 설치하고, 방지 장치가 없을 때는 스토퍼를 설치하고, 이 딱 세 가지예요. 배관에서의 내진 장치는 배관을 유연성을 부여하고 변이 이상 수평 지진력에 따른 변이 이상은 단단히 고정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지진 분리 이음하고 두 번째 지진 분리 장치죠. 지진 분리 장치는 배관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플렉시블 커플링하고 지진 분리 장치는 seismic separation assembly, 그죠? 두 가지는 유연성, 배관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마지막에 흔들림 버팀 때는 변이 이상은 단단히 고정하는 설비. 크게 보면 배관에서 내진 설계는 하나, 둘,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의 내진 설계 기준 내용을 개정된 기준 내용을 쭉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쭉 썼는데, 이건 이제 모범 답안이라 이렇게 썼던 거고, 이걸 이렇게 서술로 늘어내면 좀 곤란하겠죠.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서 입상 배관에 지진 분리 이음을 상단부,
하단부가 있으면 보세요. 지진 분리 상하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한다. 그죠? 0.6m 이내에 설치하고 0.6m 이내에 설치하고 길이가 0.9m 미만인 수직 배관은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하 배관의 길이가 뭐 0.9m 이내일 경우는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0.9m에서 뭐 2.1m 사이는 하나의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할 수 있고, 그죠? 요거처럼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바닥으로부터 뭐예요? 0.3m, 천정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고, 글루브 조인트 표시한 겁니다. 이 지진 분리 이음. 그죠? 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직 직선 배관에서 T분기된 수평 배관의 분기점이 수직 직선 배관에서 T분기로 된 수평 배관 분기점이 수평 배관 분기점이 T분기 수평 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 분리 이음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기준 내용을 갖다 붙인 거고 컨트롤 C 한 거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요 그림은 이제 해설서 내용을 제가 갖다 붙였어요. 해설서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격거리가 저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클리어런스 얘기하는 겁니다. 클리어런스, 영어로 클리어런스. 요 틈새 클리어런스, 이 틈새 기준이 어떻게 했어요? 틈새 기준이 이 배관이 100mm 배관 미만일 경우는 틈새 기준이 50mm 이상이어야 되고 100mm 배관 이상일 경우는 100mm 이상 이격거리 클리어런스가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클리어런스는 방화구획상 내화 충전 인정 구조로 메워야 되겠다, 그죠? 이 클리어런스가 이 기준을 만족했을 때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죠? 유연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플렉시블 커플링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십시다. 그 슬리브 이격거리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했는데 여기 설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해설서 그림을 갖다 붙인 거고 그 기준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지진 분리 이음 설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진 분리 장치네요, 그죠? 지진 분리 장치. 지진 분리 장치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진으로부터 진동을 격리시키는 장치. 유연성을 부여하는 장치, 지진 분리 장치. 그 지진 분리 장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되어 있는데, 지진 분리 이음이 설치된 위치, 지진 분리 이음이 설치된 위치, 그리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익스펜션 조인 부분 있잖아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도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상대 변이의 발생에 대응하도록 수평 배관에 또는 수직 배관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고시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간의 연병 배관 중 지상 노출 중 배관이
건축물로 이입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이렇게. 이게 지진분리 장치 내용인데, 이것도 답안에 주절주절 이렇게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진분리 장치의 설치 목적, 아니면 설치 위치, 그 다음에 지진분리 장치 설치에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지진분리 장치인데, 지진분리 장치 배관에 지진분리 장치는 가역성 이음장치와 이음장치 조합에 따라서 지진분리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배관을 조합한 거 아니에요? 배관을 수평력, 아까 공부했던 이제 비구조 요소의 수평 지진력에 따라서 변이가 있을 때 변이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음장치 조합에 따른 지진분리 장치고, 이거는 가역성 이음장치를 이용한 지진분리 장치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에 지진분리 장치 전단과 후단에는 네 방향 흔들림 방지 버튼대를 설치하고 거리는 1.8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네요. 그죠? 그림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흔들림 방지 버튼대. 이 흔들림 방지 버튼대가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4교시 1번 문제가 쓸 게 엄청 많습니다. 이 지문에. 예? 그 나름대로 내용을 주저주저 쓰지 마시고, 그림, 그리고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치, 그 내용들을 그 키포인트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지진분리, 이음 지진분리 장치 썼고, 그 다음에 흔들림 버팀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흔들림 버팀대는 그 행방향 버팀대가 있고 종방향 버팀대가 있어요. 그죠? 행방향 버팀대는 요것도 서술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이게 말단부가 있고, 배관의 말단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 거리는 1.8m. 그죠? 이게 횡방향 버팀대라고 그러면, 횡방향 버팀대 사이 버팀대 간격은 12m. 그죠? 영향구역 내 상세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이래 되어 있네. 상세배관 길이를 옵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뭔 얘기냐면, 영향구역 내에 배관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배관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길이가 3.7m 이내일 경우 이 부분을 단부라고 보지 않고 배관 길이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분은 이제 옵셋이라고 하거든요. 옵셋이라고 하고 요 길이에 이 옵셋 부분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흔들림 받침대 개수가 늘어나겠다. 옵셋 길이 합산한다 그러면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수평 길이가. 자, 이대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면 돼요. 이 글로 이렇게 다 쓰긴 좀 그럴 거고, 답안에. 그죠? 두 번째, 횡방향 설치점에서 0.6m의 방향 전환 시 횡방향은 인접배관의 종방향 버튼대를 사용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배관이 막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을 때 횡방향 설치점에서 0.6m 이내의 방향 전환 시, 자, 이게 0.6m, 그리고 횡방향이 12m마다 이제 횡방향 버튼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횡방향 버튼대가 이 단부라고 보고, 그죠? 이때 종방향 버팀대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24m 간격입니다. 24m 간격. 그러면 종방향 버팀대를 종방향 버팀대 설치 위치가 이게 24m니까 여기 위치가 이제 종방향 버팀대 설치 위치가 되겠네요. 그죠?
자, 방향 전환 시 0.6m 방향 전환 시 횡방향은 종방향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횡방향 버팀대를 종방향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0.6m 이내의 횡방향 버팀대를 요 기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기준 내용을 이거 고시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답안에 서술로 쓰다 보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방향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지금 흔들림 버팀대가 종방향, 횡방향, 그 다음에 내방향 버팀대, 포웨이 버팀대가 있는데, 이 버팀대가 뭡니까? 수평 직선 배관에서, 지금 보신 것은 수평 직선 배관에서 설치한 거고, 수직 직선 배관에서 흔들림 버팀대 설치 기준이 있어요. 수직 직선 배관에서 흔들림 버팀대는 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흔들림 버팀대가 설계 시 검토 항목. 버팀대 설계 시 검토 항목은 과거 기출됐던 게 새 장비가 많이 나왔어요. 새 장비가. 그죠? 새 장비라 하면은 뭡니까? 여기네, 새 장비 300이야. 이 R분의 L. 이거는 이제 버팀대 길이가 되겠죠. 버팀대 길이. R이, 이 좌굴 저항 개수, 상당히 용어가 많았는데,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명칭이 통일됐어요. 명칭이 최소 단면 2차 반경, 최소 단면 2차 반경, 그죠? 이 최소 단면 2차 반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단면적과 2차 단면 모멘트, 그죠? 과거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버팀대 허용 응력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버팀대 허용 응력이 지진력 산정에서 유효 수직 반력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유효 수직 반경. 이 유효 수직 반경은 지렛대계수 지렛대계수가 아까 봤던 것처럼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예?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각이 여기 있네요. 이 그림을 보고 볼까요? 지금 기준을 설명하라 했기 때문에 지진분리 장치, 흔들림 받은 버팀대 개정된 내용을 쭉 서술해주고, 이건 매진말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죠? 흔들림 버팀대의 주요 검토 사항, 설계시 검토 사항. 첫 번째, 이때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새 장비, 그죠? 두 번째는 유효 수직 반력입니다. 이거 유효 수직 반력은 수직면에서 이 세타가 뭐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작용력이 유효 수직 반력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분의 1이 지렛대 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렛대 계수. 그래서 버팀대 지진 하중은 이 수직 반력을 감안을 해서 이 버팀대가 받을 수 있는 허용 응력 내에서 검토가 돼요. 앙카볼트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흔들림 버팀대 검토 항목은 예전에 시험에 계속 나왔던 새 장비 플러스 앙카볼트의 허용 응력을 검토해 줘야 돼요. 예? 이거 매진 많이 넣어주면 좋겠죠. 그죠? 앙카볼트의 허용 응력을. 세 번째 지문에서 물어봤던 이제 제어반 내진 설계. 제어반 내진 설계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어반이라 하면은 개정된 내용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진 하중을 계산하고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이 지진 하중은 첫 번째 우리 봤던 비구조 요소의 설계 지진 하중 또는 뭐였습니까? 허용, 응력, 뭐예요? 봤던 거 허용, 허용 응력 설계법에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튼 그 방법에 따라서 지진 하중을 계산하고 앙카볼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 앙카볼트를 설치하는데 하중은 450N 이하에 되고 직경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할 때는 직경 8mm 이상의 고정 볼트로 4개소 이상 고정을 하고, 그죠? 바닥에 설치 시는 전도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 제어반을 이것도 이제 글로 표현되는데 답안을 그림을 표현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죠? 제어반이 이리 있으면 내력벽 기둥에 설치 시는 직경 8mm 이상 고정 볼트로 4개소 이상 고정을 하고, 그죠? 만약에 벽에 설치했다라면, 그리고 고정하고 바닥에 설치 시는 이게 벽에 설치 안 하고 바닥에 설치 시는 지중 하중에 의해 전도되지 않게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말 그대로 벽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했을 때는 바닥에 앙카를 박아서 이 앙카는 무슨 지진력을 검토해야 돼요? 비구조 요소의 허용 응력, 비구조 요소의 수평 지진력 또는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평 지진력의 지진 개수를 곱한 가동 중량이든지, 예? 아니면 지진 개수의 70%의 허용 응력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앙카볼트의 허용 응력 검토하고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돼서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제어반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상실되지 않도록, 전도되지 않도록 뭐 상단을 고정한다든지 이렇게 앵글을 짜서 고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짐을 할애하고 마지막 지문은 흔들림 반지 버팀대를 좀 더 설계시 검토 항목을 기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함축시켜서 표현하든지 아니면 여러 수험생분들이 하듯이 표를 만들어서 함축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죠? 내용은 다 집어넣어줘야 고득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4교시 문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문제밖에 없었잖아요.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별하게 내용을 기준에 있는 내용을 전부 표현을 해주고 답안지의 채점자가 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2가지 방법이겠죠. 그림을 표현하다든지 표를 만든다든지, 그죠? 항목은 전부 그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지진력 하중 계산을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가압성수 장치는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배관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제어반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이 기준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답안을 표현한다든지, 표를 그려서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든지, 그게 이제 이 문제를 선택했으면은 승패의 큰 당락의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매주 말에 흔들림 반지 버팀대의 설계 요소의 검토 항목은 새 장비뿐만이 아니라 서두의 지진 하중에서 언급한 유효 수직 발력에 따른 앵카볼트의 허용 응력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